자, 두 번째 시간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제 리팩토링이라는 걸 좀 해볼 거예요. 리팩토링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전 시간에 말씀을 다 드렸으니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가장 쉬운 것부터 이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 얘를 좀 옮겨 줄게요. 얘를 옮길 때 이제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여기 커서 올려놓은 상태로 우클릭 하시면요, 밑에 리팩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move type to new file 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해보시면 이렇게 뭔가 하겠다 라고 하면서 막 나와 있고요. OK를 누르면 아티클 클래스가 하나 생기면서 요 밑에 아티클 클래스가 사라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넘어갔네요 이미. 나왔다. 이렇게 아티클 클래스가 있는 거에서 클래스 명한테 마우스 올려놓고 우클릭 하시면 여기 리팩터가 있고요. 여기서 move type to new file 안 나오세요? 잠시만요. 클릭을 해서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얘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서 체크가 다 돼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 OK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아티클 클래스가 하나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아티클 클래스 밑에 있던 게 여기로 들어가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방금 했던 방식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클래스 하나 만듭니다. 얘 이름을 아티클로 지어주고요.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그냥 이거 전체 복사 잘라내게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이래도 전혀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면 이제 아티클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로 분리를 좀 시켰어요. 대신에 이거는 그냥 좀 이따 하죠. 좀 이따 하고, 자, 여기를 보시면 이 아티클 객체는요, 우리가 이제 아티클이라고 하는 그 게시물들 하나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생성한 설계도고, 이걸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저장하고 이렇게 담기 위해서 만드는 애들을요, 우리는 보통 이제 DTO 혹은 VO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객체, 우리가 만드는 이런 아티클이라는 이런 객체들을 보통 DTO나 VO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엄밀히 따지면은 다른 애들이긴 한데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되는 거고요. 예전에는 VO라는 말을 많이 썼고 요즘에는 DTO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같은 이런 우리가 뭔가 게시물을 담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객체 같은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질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얘를 좀 분리를 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 부분에 아티클 뒤에다가 DTO 점 찍고 DTO라고 치면요, 이렇게 에러가 나오게 돼요. 이 에러는 지금 이런 패키지는 없는데 이 패키지에다가 얘를 담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에러예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올려 보시면요, 여기 move article.java to package article.dto가 있어요. 이거 위에 얘를 클릭을 하면 알아서 article.dto라는 패키지로
패키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얘를 옮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얘도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그냥 src에다가 컨트롤 N 해서 패키지 하나를 만들어줘요. 얘를 article.dto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클래스, article 클래스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어줘도 돼요. 이래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편한 걸 생각을 해보면 이 패키지의 이름 입력하고 무브하는 게 훨씬 편하죠. 처음에 이제 구조 쌓느라고 이제 패키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클래스를 만들 거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좀 더 편하긴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는데 대신에 지금 보면 메인에서 에러가 나고 있죠. 메인에서 에러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임포트도 임포트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접근 제어자 설명을 드릴 때 퍼블릭은 제한이 없다 그랬고요. 프라이빗은 자기 자신한테밖에 안 된다 그랬고요. 프로텍티드 뭐 이런 게 뭐 같은 패키지 내에 뭐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이제 분리가 됐으니까 퍼블릭을 다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메인이 아무 문제 없이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 붙어있던 퍼블릭들을 안 지웠던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추가해 줄 거니까. 이렇게 퍼블릭으로 바꿔주면 에러가 사라졌죠. 자, 그러면 아티클을 성질이 달라서 패키지를 분리를 해주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util은 어때요? 얘도 좀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나눠줄 거예요. 만들어주고 마우스 올려서 무브 시키면 알아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메인에서 에러가 나고 있는 거는 얘는 이제 임포트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메인에 와서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하면 여기 임포트가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아티클도 그렇고 유틸도 그렇고 임포트를 해야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같은 패키지 내를 벗어났으니까. 자, 지금 여기까지 일단 괜찮으실까요? 저 근데 일단 네. 대기는 했는데 네네. 중간에 그 DT로 네. 하기 전에 그 네. 아티클을 무브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그 저장을 안 하셨던 건지 모르겠는데 메인을 네네. 아티클이 이미 있어도 안 네, 된다고 저장을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네. 뭔가 이제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저장을 안 하면요, 얘가 아직 저장하기 전 상태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인식을 해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저장을 해야만 인식을 해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일단 저장 안 돼 있는 거 저장해 보시고요. 거기서 에러가 나오는 걸 보고 그 에러가 아직도 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 지워졌거나 안 지워졌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장을 하고 나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네. 자, util이랑 article을 지금 옮겼어요. 패키지를 좀 분리를 시켰고 메인에서 쓰기 위해서 임포트를 시켜준 상태죠.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지금 일단 두 개 옮겼는데 문제가 있다면 뭔가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을 안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실행을 시켜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가 원래 만들었던 기능들이 다 정상 작동을 한다, 그러면 옮겼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간단한 확인을 좀 했어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다 옮겼고 문제가 없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메인이 지고 있는 이 짐들을 얘한테서 이제 다 덜어주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얘네를 다 이거 자체를 메인 클래스 안에 있는 이거 자체를 다 잘라내게 할 거예요. 잘라내게 하고 요 안에 다시 메인 메서드는 있어야겠죠? 지금 메인 메서드까지 잘라내기가 된 거니까
다시 얘는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run. 자,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죠?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run이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키겠다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잘라냈던 메인 클래스 안에 있는 애들을 잠시만요. 제가 다 안 잘라냈네요. 메인만 잘라냈어요. 메인 클래스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잘라야 돼요. 이만큼을 이렇게 이 상태에서 메인 만들어 주고요. 그러니까 아까 메인 메서드 말고 메인 클래스 안에는 3개의 메서드가 더 있었잖아요. 걔네까지 같이 잘라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같이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얘를 입력을 해서 앱이라고 하는 객체 하나를 만들 거고요. 만들어서 run이라는 메서드 실행시킬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이 new 앱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한번 실행했던 이 run이라는 메서드를 다시 실행할 수는 없는 거죠. 똑같은 객체 안에서. 근데 어차피 우리는 상관이 없죠. 왜냐면 이 프로그램은 켜서 만들고 끄고 나면 새로 만들었을 때 어차피 초기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뭐 얘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앱 클래스에다가 스태틱으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가장 먼저 뭐 필요해요? 네, 앱 클래스 필요하죠. 앱 클래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앱 클래스는 여기 아티클에다가 만들어 줄게요. 얘도 마우스 올려서 여기 크리에이트 클래스 해도 돼요. 이걸 해도 되고 아까 저처럼 컨트롤 N 해서 여기서 만들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피니시 해줄 거고요. 이 앱 안에 지금 잘라내기 했던 애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줄 거예요. 자, 아까 메인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잘라내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앱 클래스 만들어서 붙여넣기만 한 상태예요. 당연히 이 상태 이대로는 못 쓰겠죠. 얘는 run 메서드도 없고 이 상태 이대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메인 메서드 있는 이 자리 얘를 run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메인 메서드에 인자로 주고 있던 문자열 배열도 삭제를 시킬 거고요. 자, 이러면 일단 에러가 사라졌네요. 그쵸? 여기 이렇게 나오는 임포트, 여기 원래 이런 기능들을 썼기 때문에 임포트가 되어 있던 얘네들은요 그냥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노 하면 쓸데없는 임포트도 정리를 해줘요. 자, 임포트 정리까지 했고 여기가 지금 노란색 경고를 띄고 있죠. 얘를 보면 너 run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인데 이거 이렇게 객체 만들어서 쓰는 거 가능은 하지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메인 메서드에서 메인만 run으로 바꿨잖아요. 이름만. 근데 메인은 원래 스태틱이죠. 얘는 객체 만들어서 쓸 거니까 스태틱일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리고 자, 여기도 얘 런이 스태틱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얘도 스태틱일 필요가 없고요. 그럼 여기가 이걸로 바뀌어주면 되겠죠. 여기도 스태틱일 필요가 없고요. 그쵸? 자, 이렇게 지금 간단한 수정을 좀 해줬어요. 앱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앱 클래스에 메인 메서드 안에 메인 클래스 안에 존재했던 내용을 다 가져와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제 스태틱일 필요가 없는 메서드를 스태틱을 빼줬고요. 그러므로 스태틱 변수를 가져다가 써야 돼서 스태틱을 붙여놨던 변수도 스태틱을 빼준 상태고, 그러면서 생성자도 스태틱 생성자가 아니라 일반 생성자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밑에 있던 스태틱 메서드들도 다 스태틱을 빼줬어요. 자, 그러면 또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이게 잘 됐는지 안 되는지. 뭔가 문제 있으신가요? 이게 뭐 자격증 거 아, 그래요? 좀 기다려 드릴까요? 네. 지금 이 작업까지 일단 하시는데 잠깐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어디 바꿨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태에서 잘 바꿨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이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더미 데이터가 잘 들어있는지 잘 들어있고요. 그리고 글쓰기 했을 때 잘 써지는지 잘 써지고요. 그 글도 잘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 글도 잘 봐지고요. 글 수정도 잘 되고요. 수정까지 잘 되고, 삭제도 잘 되는 것 같죠? 네, 이러면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메인 클래스랑 유틸 클래스 두 개밖에 없었는데, 메인 클래스 안에 있던 그 여러 가지 이제 얘가 부담하고 있던 기능들 다 밖으로 빼줬고요. 그리고 이제 아티클 클래스 같은 경우도 바깥으로 빼주면서 패키지도 분리를 하면서 임포트해서 쓰는 거까지 지금 된 상태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 메인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가 들고 있던 모든 기능들을 이제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런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다 부활을 하게 된 거죠. 나중에는 아마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게시판을 진행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을 또 분리를 해줄 거예요. 여기서 더 쪼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할 거고요. 자,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기능 하나를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게시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게시판을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이거 여기서 나오는 이 화면 우리 거에서 무슨 기능이죠? 글 목록 보여주고 있죠. 아티클 리스트예요. 저희 기능에서 아티클 리스트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리스트 기능을 보면은 여기 검색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검색이라는 건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꽃이라고 검색을 하면 제목에 꽃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애들만 리스트로 나오게 되죠. 이런 기능을 좀 만들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능이에요. 뭔가 지금 상상만 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실 텐데, 막상 같이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 우리가 이 기능을 만들 건데 어디에 만든다 그랬죠? 어디에 있는 기능이라고 했죠 제가? 그죠? 지금 얘는 리스트 안에 있는 기능이에요. 뭐 상세보기 들어가서 여기서 검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글 삭제할 때 검색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리스트에서 검색을 할 거고 그 검색어를 가지고 있는 제목을 가져다가 새로운 리스트로 보여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카페에서 제공되는 기능처럼 그 뭐 제목만 아니면 내용만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에는 콘솔로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목만 가지고 할 건데 리스트에다가 만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리스트 명령어를 입력을 할 때 검색어를 입력을 해줘야겠죠. 뭐 이런 식인 거죠. 여기에 뭐 제라고 하면 이 제라는 글자가 포함된
그런 글들을 가져와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목록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리스트에다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검색어를 받는 이거 많이 했죠? 이거를 우리가 디테일, 모디파이, 딜리트해서 했었어요. 검색어를 받는 기능. 근데 얘는 과연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스타트 윗 그리고 스플릿 활용해서 똑같이 처리가 가능할까요? 자,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건 이거죠. 원래 우리는 그냥 목록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검색어가 없을 때에는 원래 게시글들이 있는 거 다 보여줘야 되고요. 그 검색어가 있으면 있는 애가 이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리스트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얘네 둘을 분리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요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데, 우리가 스플릿을 사용해서 이 젤을 받아와서 이 검색어를 가지고 뭔가 일치하는 게 있으면 꺼내와라, 이런 식으로 쓰려면 쓸 수는 있겠지만 좀 번거롭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거 보이세요? 디테일 뒤에 띄어쓰기를 하나 하고 여기까지가 스타트 윗이죠. 얘는 어차피 뒤에 무조건 글번호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애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리스트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입력했을 때는 그냥 원래 게시글들 다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입력됐을 때는 이거 해당하는 게시글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그냥 리스트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입력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스타트 윗을 사용은 할 거예요. 근데 스플릿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수업 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서브스트링이라는 거랑 컨테인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스플릿 처음에 할 때도 스플릿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서브스트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저는 일단 리스트 하나를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얘 이름을 그냥 이 이름을 쓰죠. print 글쎄. 자, 제가 지금 리스트 타입으로 print articles라는 애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 안에 articles 넣어주고 있어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 아티클스의 역할이 게시물들 저장하는 저장 창고였죠. 여기에 게시물들 다 담아 있었잖아요. 게시물 지금 우리 더미 데이터 있으니까 이렇게 3개 들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3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들어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방금 print articles라는 애를 하나 만들었고요. 얘네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대로 넣겠다 한 거잖아요. 얘네가 그러면 아티클스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을, 그러니까 게시물들을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을 다 들고 있는 거죠.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 아티클스라는 애를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 만든 거랑은 조금 달라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지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냥 똑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놨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걸 복사해서 새로 똑같은 거 하나를 만들었다는 아니긴 한데, 리모컨을 연결하는 거니까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냥 똑같은 거 하나 복사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저는 이제 얘를 가지고요, 우리가 리스트 뒤에 검색어 없이 리스트까지만 입력을 했을 때 원래 리스트를 보여주던 그 기능을 사용할 때는 얘를 가지고 할 거예요. 여기를 사이즈를 얘 사이즈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얘 거 가져오라고 할 거예요. 지금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준 얘가 for print, 얘가 articles, 이거 중에서 원래 우리는 여기서 articles의 사이즈, articles get으로 가져왔던 앤데 이제는 얘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건 상관이 없죠. 어차피 이거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랑 사이즈 똑같을 거고요. 실제로 갖고 있는 게시물도 같은 상황이니까 조작할 수 있는 것도 같으니까 리모컨도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이 없죠. 자, 이 상태를 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우리가 여기 뒤에 입력하는 검색어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ID 변수 만들어서 이 커맨드 비치 했듯이 우리도 여기 지금 검색되는 거 받아야 되잖아요. 걔를 받기 위해 서치 키워드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에서 뒤에 붙는 이런 거를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얘는 지금 명령어는 어디 들어있어요? 명령어는 CMD에 들어있죠. CMD에 들어있는 애를 가져오는데 여기서 서브스트링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서브스트링이라는 거는 검색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쓰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인자값 하나 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CMD는 문자열이죠. 우리가 이거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검색을 할 거예요. 그럼 CMD는 지금 이거잖아요. 아티클, 리스트, 제, 이게 다 CMD에 들어있는 거죠. 자, 얘네 이 문자열들은요, 제가 계속 이제 처음부터 문자 스트링에 대해서 문자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자열도 하나의 배열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럼 얘네도 각각 0번, 1번, 2번, 3번 이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는 0번 인덱스고요, R은 2번 인덱스, 1번 인덱스고요, T는 2번 인덱스고 3, 4, 5, 6, 7, 8, 9, 10, 11, 12번 인덱스예요. Z는 13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거죠. 자, 이 인덱스라는 걸 잘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여기에 13을 넣으면요, 13번째 인덱스부터 끝까지 글자를 다 가져오겠다예요. 인자를 하나 넣는 방식이에요. 이건 실제로 구글링을 해보시면 자바 서브스트링 검색을 해보시면요, 사용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 int 인덱스, 이 안에 인자값 들어가는 게 int 인덱스래요. 제가 인덱스 번호 준 거죠. 제라는 글자는 13번째 인덱스였기 때문에 여기다 이 13을 줬던 거고, 그 인덱스 입력받은 인자값을 인덱스로 해당 위치를 포함하여, 제가 13번째 인덱스라 그랬어요. 제라는 글자는 그 위치를 포함하여 이후에 모든 문자열을 리턴시킨다 하고 있죠. 우리 거 기준으로 제 뒤에 글자 없으니까 제라는 글자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쓴 거고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 begin 인덱스, end 인덱스가 있어요. 이건 뭐냐? 인자값 2개 넘기는 경우인데요. 보통 이걸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얘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3번인 3, 13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자, 여기다. 자, 얘가 0번, 1번, 2번, 3번이죠. 3번부터 13번까지 가져오는 이런 거예요. 하나를 넣어주면 그 넣어준 값의 인덱스부터 시작인 거고요. 2개를 넣어주면 시작과 끝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 사이를 가져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앞에 거 다 필요 없고 얘만 가져오면 되니까 이렇게 인자 하나 있는 걸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13번째 이 제라는 글자를 가져오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더 이상 이퀄스면 안 되겠죠. 얘가 이퀄스인 상태로 이걸 쓰려고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라고 나올 거예요. 왜? 우리 리스트 다음에 뭐 띄어쓰기나 이런 거를 명령어로 보지 않겠다, 딱 이거일 때 하겠다 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아닌 게 나타나면 바로 인식을 못 하는데, 얘가 스타트 윗이 된다면 얘로 시작하는 애면 상관없이 찾아주겠죠. 그쵸? 그럼 서치 키워드에 실제로 값이 잘 들어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얘를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러면 검색어가 뭔가 있을 때 그 검색어가 출력이 잘 되겠죠. 있다면, 잘 들어왔다면. 실행을 시켜보고요. 아티클 리스트, 일단 리스트가 잘 되는지 봐야겠죠. 안 되네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링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래요. 왜 이게 나올까요? 우리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는 많이 봤죠? 뭔가 크기에 맞지 않게 없는 방에다가 뭔가를 넣으려고 하거나 이럴 때 나타났던 에러잖아요. 근데 얘는 스트링 인덱스 아웃 오브니까 그게 문자열일 뿐이에요. 같은 에러입니다. 자, 이게 왜 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서치 키워드라는 변수한테요, 명령어에서 서브스트링 13번째 거 서브스트링 해서 가져오고 있죠. 넣어주겠다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입력했죠. 얘는 몇 번째까지 있어요, 인덱스가? 얘는 11번째예요. 12번째가 공백이고요. 11번째 인덱스까지밖에 없어요, 얘는. 근데 얘는 13번째 인덱스를 끊어서 그 값을 넣겠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없는 방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넣으려고 하니까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인트 인덱스였잖아요, 아까 인자값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뭐예요? 랭스라는 함수는 문자열에서 랭스라는 함수는 그 문자열 길이 반환해 주는 거였죠. 이 앞에 이거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이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잘 될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다 넣어준 이 문자열의 길이는 몇일까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거예요. 대신에 얘는 이제 잘 되죠. 문제는 뭐 1을 검색하겠다. 왜 나오지? 잠깐,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넷, 자, 지금 이게 나오기는 하네요. 잘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보이실까요? 하나, 둘. 우리 검색어 나오게 할 때 여기다가 공백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공백 하나 뒤에 이 검색어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보면 공백이 하나가 더 있죠. 하나, 둘이잖아요. 그쵸?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자, 아티클 리스트 이 문자열을 랭스로 했어요. 그럼 이 문자열의 길이는 12예요. 12. 이 t까지가 11번째 인덱스였고요. 이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길이는
인덱스가 아니라 1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 글자가 길이가 1이고요. 이 t가 12번째 글자예요. 이걸 인덱스로 보면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t는 11번째 인덱스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길이라는 함수를 썼잖아요. 길이 자체는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1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얘는 12가 맞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 길이를 쪼갰다 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12라는 값을 넣어준 거죠. 그러면 서브스트링은 12번째 인덱스부터 뒤를 다 가져오겠네요. 그러면 12번째 인덱스는 여기 공백이죠. 하지만 얘가 공백부터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자, 좀 헷갈리실 거예요. 잘 보세요. 얘는 문자 열로만 봤을 때 0번, 1번, 2번, 3번 해서 쭉 가요. 그래서 이 공백이 12번째 인덱스예요. 이 t는 11번째 인덱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서브스트링을 사용을 했죠. 이 안에는 인덱스라고 하는 정수를 하나 넣어줄 거예요. 인덱스 역할을 하는. 근데 우리가 이 안에 넣은 수는 뭐예요? 이 아티클 리스트의 랭스죠. 랭스 자체는 인덱스가 아니라 길이를 반환해주는 애예요. 그럼 아티클 리스트의 이거의 길이는 12글자인 거죠. 왜 12글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니까. 그럼 얘 길이는 12이에요. 그럼 얘가 실행되고 나면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 서브스트링에 이 인자가 들어가서 인덱스로 적용을 하죠. 그럼 우리가 검색한 거에서 12번째 인덱스에 있는 이 공백부터 다 가져와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쓸데없는 공백이 하나 들어간 거죠. 대신에 에러는 사라진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공백 검색어가 아니라 그냥 검색어잖아요. 이렇게만 검색을 해버리면 우리가 뭔가 제목에 공백 1이 들어간 애들만 검색이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뭘 해줄 거냐면 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렇겠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가 또 안 되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얘는 아까처럼 같은 오류가 나고 있는 거예요. 또 없는 애를 가져다가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우리한테는 트림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트림은 뭐냐면요, 문자열의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여백을, 공백을 제거해줘요. 자, 문자열의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여백을 제거를 해줘요. 자, 지금 제거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실까요?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문자열을 제거를 해준다. 이 트림도 구글링 해보시면요 잘 나와요. 근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다예요.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문자열을 제거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리스트에만 했을 때 잘 나오고요. 검색어가 들어갔을 때 잘 나오죠. 자, 트림을 어디에 썼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cmd 서브스트링 여기까지예요. 이거 끝나고 나서 공백을 지우겠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까 이거 없을 때 이 상태에서, 요거 아니고 이 상태에서예요. 이 상태에서 검색했을 때 검색어 앞에 공백 2개였죠. 여기까지 하면 공백 2개 검색어가 나오는 거죠. 그거에 공백을 지우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공백이 지워져서 이제는 잘 나오는 거고요. 그쵸?
이제 우리가 기본 제공받는 이런 함수들을 지금 당장은 잘 모르시겠지만 좀 더 자바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많이 접하게 되실 거고요. 주로 쓰는 애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럼 걔네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좀 생각이 나게끔 이제 반복 숙달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기능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입력한 검색어가 이렇게 잘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이 과정까지 왔습니다. 이걸 추가해서 우리가 검색어 입력하고자 하는 애가 잘 나오는 걸 봤고, 그거 할 때 일반 원래 있던 기능이 문제가 없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이런 거죠. 자, 지금 이게 아티클스고요. 아티클스에 게시글 3개 들어있죠. 여기를 각각 철수, 여기를 영희, 김영희, 여기를 김영수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검색어라는 거를 지금 뽑아냈잖아요. 이 검색어가 예를 들어서 0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0 있나? 확인해야 되고요. 여기에 0 있나? 확인해야 되고요. 여기에 0 있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있으면 있는 애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저장 창구 하나를 더 만들어서 얘가 이렇게 봤는데 있네요. 그러면 얘를 가져와서 여기다 놓을 거고요. 그리고 또 있네요. 얘를 가져와서 여기다 놓을 거고요. 그리고 또 봤는데 얘는 없네요. 그러면 안 놓을 거예요. 이런 거를 해야 돼요. 해서 이렇게 담아놓고 나중에 얘만 보여주면, 검색어 있을 때는 얘만 보여주면, 그러면 0이랑 0수 나오겠죠. 이 아티클스에서 얘 검색어가 있는 애들만 골라서 이 아티클스 그대로 활용해서 보여주는 것보다 지금 검색어 비교해서 있을 때 다른 창고에다가 옮겨놓고 나중에 검색어 있을 때는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방식이.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으로 할 거고요. 이 내용은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3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